자, 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고요.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증시가 다우 S&P 500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긴 했지만 상승 탄력이 아주 크진 않았던 하루였었어요.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주시장은 3대 주수가 모두 올라갔고요. 네. 얘기하셨던 대로 S&P 500은 올해 들어서 벌써 57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도 39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으니까 네. 이렇게 아주 강할 수가 없는 그 정도로 시장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직전에 나왔던 일단 빅테크 이런 것들을 앞두고 나서 뭔가 시장이 덧뻗진 못하고 뭔가 좀 눈치 좀 보는 현상이 네네. 시장에서 좀 지배적이었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도 보면 85달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조금 상승하면서 좀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금 가격은 어저께 한 6주 만인가요? 1,800달러 넘어섰는데요. 네. 오늘은 금값도 다시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든가 산업재가 두 개만 내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어저께 장 마감에 실적 발표한 페이스북이 초반에는 이제 강보합이었는데 결국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산업재의 대표적인 주식이 로키드 마틴이라고 네네. 있는데요. 로키드 마틴이 나름 실적이 실망스럽고요. 내년도 실적 가이던스까지 하향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급망 이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주가 10% 이상 급락하면서 두 개 섹터가 좀 많이 내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페이스북이 오늘 3.9% 나온다 급락세를 또 이어갔습니다.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이 어저께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오늘 최소한 9군데 증권사가 목표 주가 줄 하향을 했습니다. 물론 로젠블렛은 목표 주가 400달러 제시하면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지만 투자 의견 자체가 바뀐 곳은 이곳 한 곳이 되겠고요. 9개 증권사가 최소 말씀드렸던 대로 목표 주가를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UPS는 아시다시피 이제 배송업체가 되겠는데 긍정적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오늘 6.9% 정도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도 나름 긍정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이제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면서 2%가 올라갔습니다. 그럼 말씀드렸던 대로 로키드 마틴은 내년도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까지 내리면서 주가가 10% 넘게 오늘 급락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산업재 섹터를 끌어내리는 주범이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정말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0억 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플랫폼을 갖고 있고 사실 지금 수익을 내는 거는 온라인 광고만 내고 있지 다른 것들은 아직 안 내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분이 많은 반면에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이렇게 투자 의견이 줄 하향된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전체적으로 가이던스가 내려갔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목표 주가나 이런 것 좀 내려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겠고요.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일주일째 주가 좀 흘러내리는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 이제 투자 의견 따라 가겠죠. 그렇지만 이제 한번 이렇게 흘러내리면 주가가 이제 흔히 한국에서도 가격 조정 다음에 기간 조정 얘기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네. 일정 수준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상승 탄력은 좀 줄었어도 그래도 다우 S&P 500 지수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시장에 대해서 월가 반응은 어떨까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다 보면 긍정적 전망이 분명히 많이 있는 건 사실 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여튼 연일 사상 최고가 랠리를 가고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찌되었건 시장에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요. 그러니까 정확히 보면 이제 미국 시간으로 보면 화요일 오전까지가 되겠는데요. 30% 정도 가량의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80%좀 넘게 83% 정도가 이익 전망보다 더 좋게 발표했거든요.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제가 35%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또 35.6%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네.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이익 전망인데요. 이런 것이 나름 이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다만 항상 주시장은 딱 여기까지가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더 좋아지는지 아니면 슬로우하는지 이런 것이 항상 주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파이퍼 샌들러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크레이그 존슨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네. 특히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공급망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지금 좋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산업재의 어떤 기업의 투자라든가 개인들의 어떤 소비 생활 이런 모든 것에 수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100% 이렇게 확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PL 파이낸셜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약간은 온도 차이가 있는데요.
주가 상승 랠리를 위해서는 빅테크를 오늘부터 나온 빅테크를 비롯한 IT 주식들의 실적 발표가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좀 보장해야 되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다음 주에 있을 연준에서 소위 테이퍼링을 발표할 거라고 이제 거의 기정사실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단기적인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다만 하나만 오늘 그 경제 지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요. 3개월 동안 이제 하락 추세에서 좀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위 아래 이게 워낙 긴 거보다 위가 약간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전망 자체가 지금 108이었는데요. 113.8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는 소비자들이 이제 소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는 지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이 마감된 직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리고 구글의 알파벳 이런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기업들의 실적도 한번 짚어주세요. 네, 그 알파벳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AMD까지 오늘 줄줄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알파벳도 마찬가지. 알파벳도 주당 이익이라든가 매출 같은 거는 기대 이상을 발표했거든요. 다만 이제 유튜브 광고라든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약간 그러니까 분야별로 보면 플러스는 분명히 플러스인데 눈높이를 약간 못 맞췄다는 것 자체가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 약간 좀 마이너스 1%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고 있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이제 또 한 번 기염을 토했죠.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분기 기준으로 보면 처음으로 분기 기준으로 보면 200억 달러의 이익을 발표했거든요. 네네. 200억 달러면 엄청난 거죠. 한 24조 원? 한국 돈을 보면. 그러니까 24조 원이 이익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익이 매출. 네, 엄청난 거죠. 이익도 주당 이익도 결국은 또 한번 깜짝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도 440억 예상했었는데 453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제 클라우드 분야를 우리가 그 안에서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165.7억이 예상됐는데 169억이 나왔습니다. 아까 이 부분이 유튜브는 약간 모자랐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맞췄다. 그 이상이 났다는 얘기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제 쉽게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는 50%가 전년 대비 또 늘어났고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10개의 사업 분야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항상 발표하는데 지난 분기도 계속 좋았지만 10개 중에 한두 개는 항상 마이너스 나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분기는 거의 처음으로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전부 다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간에서 다 2% 가까이 상승하게 됐었는데 지금 이 시각은 뭐 약간 강보합 정도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AMD입니다. AMD는 뭐 이미 여러 차례 이미 예고를 했었어요. 실적이 좋을 거라고 얘기했었는데요. 67센트 이익이 예상됐는데 73센트가 나왔고요. 매출도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의 실적 가이던스조차 상향시켜 놨기 때문에 시간에서 강보합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은 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자는 1.54달러가 예상됐는데 1.62달러가 나왔고요. 매출은 조금 소폭 상향했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이제 그 집계가 다 나오고 있어 내일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분야별로 보면 특히 이제 미국발뿐만 아니라 미국은 여전히 꾸준히 좋아졌는데 해외발, 그러니까 미국 기준 보면 각 지역 바깥에서 하는 것들의 매출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해외 여행이 이제 11월 7일자로 미국에서 이제 많이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해외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증가가 기대되는 거로 회사 측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시간에서 주가는 뭐 강보합 수준인데 흥미로운 것은 배당을 또 17%로 오늘 또 올려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은 아마 12월 초에 배당이 나갈 텐데 지금 갖고 계신 분들요. 그때 이제 배당을 또 올린다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좋게 난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로비노시 오늘 시간에서 오늘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로비노스 이제 거기서 암호화폐 거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는 데 이제 9월 결산까지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늘 시간에서 주가가 좀 급락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 발표한 기업들만도 수두룩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 외에도 장중의 특징주들도 있었어요. 어떤 기업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월가지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리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그쪽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TV 이렇게 지상파 주요 이제 뉴스 직전에 보면 제일 광고가 많이 붙었던데 그때도 보면
소위 명품 네.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명품의 온라인 뭐 이런 것들 광고를 제가 한 두세 군데 사는 걸 봤어요. 다른 네. 회사들.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중고 거래 이런 것들이 많이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리얼리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의미 진짜 이름을 리얼리얼인데. 가짜 팔지 않는다. 네, 레이먼드 제임스에서 투자 기관을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가면서 오늘 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연말 쇼핑 시즌 기대된다고 하면서 베스트 바이에 대해서도 지금 5%를 해서 목표 주가를 소폭 상향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증권사 중에서 찰스 수압에 대한 투자 의견이 최근 들어서 일주일 새에 한 서너 건도 제가 올린 거로 봤는데요. 네.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도 목표주 꽤 많이 올려놨습니다. 97달러에서 115달러로 거의 20%까지 올라가면서 주가 자체는 사상 최고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0월 우리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미국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5월에 떠나서 10월 말에 돌아와라라는 네네. 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10월 지금 뭐 이제 말 가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일찍 좋아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10월 시장이요. 네, 그러니까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월별로 보면 가장 안 좋았던 달이 9월이고요. 네. 10월은 플러스가 나긴 났지만 그렇게 크게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상승 확률도 한 55%, 60% 내고 상승폭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S&P 500의 1950년부터 작년까지의 70년 동안의 그래프를 연간 그래프를 그린 걸 보시면 네. 저 빨간색 있죠. 네. 저 빨간색이 언제부터냐면 딱 11월부터 이럽니다. 11월. 그럼 그 전에 보면 딱 제 11월 시작에 딱 정확히 하면 10월 31일 날이 10월이 가장 안 좋은 달입니다. 네. 안 좋은 날이었는데 물론 최근 20년 보면 그보다 조금 위지만 전통적으로 10월 말이 가장 안 좋았는데 지금은 좋았다는 얘기죠. 지금 그렇죠. 의외로 지금 10월이 아주 강한 흐름 보이면서 10월에 이미 주가는 4% 정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S&P 500 같은 경우는 벌써 연초 대비 22% 올랐고 지금 10월에도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으로 4분기가 가장 강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역사적인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10월부터 6개월을 지면 10월부터 11월,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그 다음 이제 4월까지 아주 강한 흐름이 되는데 특히 4분기가 평균 4% 정도 올랐다는 거거든요. 평균 4%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연간으로 보면 9.5에서 10%를 얘기하거든요. 미국 네. 주식시장. 근데 4%면 다 올랐다는 거죠. 절반이 40%가 올라갔다는 것인데요. 상승 확률도 80%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11월 주식도 가장 강했던 달에 한 3개를 뽑으면 그중에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1월은 이제 쇼핑 시즌 맞물려서 기대감이 있는데 어찌됐건 의외로 10월도 강한데 제가 봤을 때는 역사적 경험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달 초에 바로 연준에서의 FOMC에서 테이퍼링의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아주 커져 있기 때문에 네네. 시장은 너무 이렇게 시장 좋다고 해서 지금 너무 마음 놓고 이게 뭐 레버리지를 일으킨다 이렇게 네네. 하면 안 되고요.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늘 포트폴리오로 좀 안정된 주식을 갖고 가는 게 보줘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코로나19가 상당히 감소되고 안정되는 게 좋겠죠. 네네.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무리해서 시장을 밝게만 보는 것도 네.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될 기업들도 우리가 준비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이런 기업들도 과거부터 실적 시즌마다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기업들이 또 앞으로도 좋을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미국은 이제 워낙 시장이 역사적 오래된 거 아닙니까? 다우지수만 하더라도 130년이 네. 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주시장이 있었지만 이제 현대적인 시장이 됐다는 걸 120년, 130년 그리고 S&P 500은 이제 90년의 역사를 네네. 자랑하고 있고요. 실제로 나스닥도 한 70년, 60년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실적에 대해 시즌을 앞두고 실적의 전망이 있지만 실적 전망이 컨센서스 있는 게 늘 얘기하지만 150여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실적 전망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높지도 않을 뿐더러 그 한국 주시장에서 그 통계에 대한 대한 믿음도 별로 안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적이 대부분이 큰 기업들도 눈높이를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왜냐하면 회사 측에서의 어떤 가이던스, 회사 측의 장밋빛 전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대한민국. 그리고 좀 모날 전망을 잘 안 합니다. 그렇죠. 업계에서 이제 네.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것들 그리고 대한항공 이런 것들이 주가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거는 항상 거의 대부분이 매수 의견이 나왔던 거예요. 이제 네네. 같거든요. 다만 늘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테슬라는 지금 절반 정도가 중립이나 매도. 그렇죠. 애플도 지금 한 30% 정도는 중립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적 의미가 있다 없다? 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오늘 이후에 이제 실적을 발표할 주요 기업 중에 최근 한 4분기, 5분기, 5년 동안에 주당 이익의 전망치를 맞췄는지 안 맞췄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통계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딱 이런 게 미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테러다인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엑스포넌트라는 회사가 있고 네. 여러분들 아시는 쇼피파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최근에 보면 이제 테러다이 같은 경우 오늘 27일 밤이니까 오늘 밤에요. 오늘 밤 시작하기 전에 바로 나올 텐데요. 네네. 이런 것들은 항상 주당이익을 100% 내지 96%를 맞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숫자들은 에버리지가 원데이, 그러니까 그 발표한 장 전에 발표했을 땐 그날, 장 마감 후에 발표했을 땐 그 다음날 하루의 주가 움직이 어떻게 했냐는 것인데 테러다인 회사가 2.2%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확률인데 네네. 이거 내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표가 좀 잘못 나오고 있는데 네. 원데이 에버리지가 텔러다인의 경우에는 2.2%, 네. 엑스포넌트의 경우에는 1.7%, 쇼피파이의 경우에는 3.7% 이렇게 네.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네. 테러다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장비 및 이렇게 시스템이나 계측하고 이제 평가하는 그런 기업이 되게 자동 테스트 쪽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쇼피파이는 다 아실 텐데 쇼피파이 때는 96%의 비트 확률에다가 그 다음 날 발표하는 기업이 3.7%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한번 흥미로운 통계라서 공유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내일 한번 내일과 내일 모레까지 한번 지켜보면 재밌겠네요. 그 네. 하루 동안 정말 이 정도의 주가가 올라가는지. 자, 재밌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밤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도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월가 워즈가 잠시 후 7시 40분부터 라이브 방송을 준비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종목들 준비했으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 워즈 검색하시고 라이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